복막전입니다. 되게 복막에 전이가 있어서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위암을 전공할 사람인데 전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위암이. 그것은 그 당시에 진행성 위암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그 사기 위암을 포기를 할 것인가. 그분들한테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복막전입니다. 복막. 복막전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복막전이 치료를 그분은 주로 이제 대장암이 복막에 가 있다든지 혹은 다 난소암이 복막에 전이 있을 때 이런 치료를 하는 분인데 그 분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수술한 것도 보고 같이 이제 학술 회의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러고 보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그 이러한 복막전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제가 들려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 제가 했던 게 복막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복막전이를 가능한 한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고 그리고 위의 암뿐만 아니고 복막전이암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암제를 복강 안에 넣어서 이걸 어떻게 억제하는 암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치료를 우리가 시도를 했죠. 그런 시도를 해서 학회에 제가 발표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저한테 그 위에 선생님들 또 그런 분들이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책에는 복막전이가 있으면은 수술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다 포기한다면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수술이 안정적인 안정된 안전성이 보장된 수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끝까지.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서 쭉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에서 우리가 완치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치유도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복막에 전이 있어도 이제 치료가 되겠네. 혹은 간에 있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는 복막전이인 경우에 전이가 제거가 될 수 있는 경우 다 퍼져 있어서 제거를 못하고 항암제만 앞에 써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환자분 고생만 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복막에 전이가 있으면 복막에 전이만 있고 간에 전이만 있으면 간에 전이만 있어야지 양쪽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상당히 애우가 나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을 정도의 많은 진행된 암이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 이 전이암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몇 년, 1년, 2년, 5년, 10년 이런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있어서는 몇 개월의 생애 연장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 몇 년의 연장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완치를 또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불과 1년 혹은 불과 7, 8개월을 좀 편안하게 더 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과 자기가 생애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람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술 이제 또 진행된 암에 있어서 이제 항암제 쓴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항암제를 쓰시는데 이 항암제는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암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효용성에 대해서 위암에 대한 효용성은 여러 가지 아직은 증명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은 위암에서 항암제의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항암제의 효과가 있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임상 연구라고 하는 소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개의
우리나라에서 대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보조항암요법의 그 이론적인 근거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진행된 암을 제거할 만큼 제거했지만 몸속에는 미세한 암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행된 분은. 그러니까 그 진행된 그 암을 제거하지만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데 그 암을 가만 놔두면 이것이 다시 진행이 돼서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항암제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 어떤 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분에서 써야 되고 또 정말 항암제는 수십 종이 나와 있는데 그 수십 종 중에 어떤 약제가 가장 좋은 약제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일본에서도 큰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임상 연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와 같이 대만이나 중국과 같이 해서 다국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자 이제 내가 완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발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족이 수술을 받았으면 앞으로 그러면 완치는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치료 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년 생존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암에서 5년 생존율을 얘기하는 것은 암을 수술하고 5년을 지났을 때에 암의 재발이 없으면 그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은 아주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 수술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5년 후에 생존해 계시고 재발이 없다 그러면 완치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5년 지나서 8년, 10년 혹은 얼마 전에 저한테 지금 수술하신 지 12년 만에 재발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참 극히